2021년 고2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3 공통영역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문항들이 괜찮은 편이라서 특히 2학년 수원 내신 문제에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대1고 문제에서 20번인가 특정 문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요. 다음 문제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항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출 빈도가 높은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기저기 활용이 되기 전 상태라서 내신 문제에 충분히 내기 좋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로그 함수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삼각함수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할 건데, 특히 삼각함수는 기말고사에 낼 가능성이 크니까 2학년 학생들도 꼭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항들 모양 때문에 제가 이제 역함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x 자리에 독립변수 자리에 어떤 함수를 넣었더니 x가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gx를 fx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보았을 때 지금 여기죠. 뭐 저는 이제 이것보다 밑에 있는 애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애든 위에 있는 애든 상관이 없습니다. 로그 2에 여기 x 플러스 2 이렇게 이게 이제 fx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x 자리에 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 자, 얘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x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x가 되어야 하니까 자, 뭐 이쁘진 않지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를 매겨서 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나요? 자, 확인해 보자. 뭐 양쪽으로 다 보여줄 거긴 한데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네요. 지금 요 칠한 부분이 마이너스 x 빼기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x 플러스 2 빼기 2가 될 테니까. 자, 제가 이 표시한 게 그렇다고 했습니다. 표시한 게. 그렇다면은 x가 뭐가 돼야 되죠? 이 x가 이제 역함수죠. 이 역함수는 2의 마이너스 이거 빼기 2. 자, 위쪽과 똑같은 식이 되네요. 얼마든지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꿔서 풀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만약에 2에 여기에서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로그 2에 x 플러스 2가 돼야죠. 그래야 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x가 될 테니까 그때의 이 x가 역함수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은 로그 이거 위치 바꾸는 거죠. 위치 바꾸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오면 마이너스 로그 2에 x 플러스 2 빼기 2가 될 테니까 밑에 있는 함수와 마찬가지로 같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역함수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를 봤더니 얘와 얘는 또 원점 대칭이고 얘와 얘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자,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함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매기고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x는 마이너스 x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원점 대칭 관계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고 fx와 gx는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한 함수만, 위쪽의 함수든 아래쪽 함수든 하나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이 두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고 또한 이 함수는 위에 있는 함수를 원점 대칭 시킨 것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시간의 소요가 이제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독립변수 자리에 어떤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되는가, 이게 역함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식에서 여기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것이 로그 2의 x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되어야 x 플러스 2 빼기 2가 돼서 x가 되잖아요. 그때의 x는 위치 바꾼 것으로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2 빼기 2 얘가 되더라 라는 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위에 있는 애. 뭐, 일단은 2의 x를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시키고, 오른쪽 내려주면, 아,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제 교점 되기 전까지는 지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지수함수로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여기만 그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를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를 요렇게 갈 텐데요. 정근선 잘 따져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2로 갈 텐데,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그래프 모양이 요런 모양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fx 모양을 따진 거고요. gx도 뭐 다르게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수함수이고 이제 여기는 로그함수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로그함수 지수함수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교점 k, k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로 이제 옮겨질 텐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k로 옮겨질 텐데, 자, 로그 얘 어떻게 그릴 거냐? 뭐 이거를 뭐 완벽하게 그리기는 힘들죠. 뭐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k 왼쪽이니까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역함수로서 얘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쪽에다 두면 여기가 k, k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라고 해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얼마쯤 되려나, 이제 뭐 이거 대략적으로 보면 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의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얘의 원점 대칭으로서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얼마나 걸렸을까? 그림만 어느 정도 파악하면 사실 금방 해결할 수 있긴 한데요. 둘러싸인 부분의 격자점 개수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보면 둘러싸이고 있는 격자점 개수가 몇 개인가. 일단은 중복 계산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저는 한쪽만 볼게요. 일단은 여기와 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3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3인 줄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의 격자점은 일단 7개입니다. 그리고 2 곱하기 할 거예요. 이렇게 2 곱하기 할 거고, 자, 함수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제한 변역이 있기 때문에 제한 변역을 사실은 안 뒀어야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가 어디쯤일까라는 질문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묻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함수값을 비교해 가면서 둘을 비교해 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자, 둘을 보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보니까, 자, 얘는 뭔가 더하고 있고 얘는 빼고 있죠. 저는 지금 오른쪽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로그 함수 쪽에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 플러스 2, 지수함수 쪽을 보면 어찌되었든 뭔가를 빼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로그가 지수보다 크네요. 로그가 지수보다 크다는 얘기는 1대1 대응 생각해보면 1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1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로그함수보다 지수함수보다 로그함수가 좀 더 위에 있었던 거죠. 그때 또 함수값이 하필이면 얼마냐면 이게 2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격자점은 몇 개가 나오는 거냐면 3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계산을 잘못하면 여기 밑에까지도 이제 뭐라 그럴까, 여기서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또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얘 로그 위쪽에 로그겠죠. 위쪽 로그에서 이 함수값이 얼마가 됐는가 여기를 한번 보면,
fx 쪽이에요. fx 쪽 여기에서 이제 1을 집어넣는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대략적으로 1점 얼마 마이너스 3점 얼마쯤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점 얼마쯤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총 6개가 나온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칸이 다 보이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옆에다 쓰면 되겠네요. 옆에다.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를 보려고 하는데 2일 때는 fx 저기 gx겠죠? 2일 때를 보면 딱 1입니다. 2일 때를 보면 딱 1이 저기 뭐야? 2일 때를 보면 딱 1입니다. 그러면은 셀 때는 어떻게 세면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되겠죠. F 쪽에서는. 그다음에 G 쪽에서는 이게 로그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2를 넣어보면 현재 지금 2를 넣는 겁니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로그 2에 4 빼기 2쯤 되니까 마이너스 4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총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도 총 6개가 되는 거죠. 총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교착점 개수는 12, 24, 31개가 되겠다. 왼쪽까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 뭐 정분선 같은 거 적절히 잘 표현했어야 되고요. 그래프상에서 여기서 뭐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정분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정분선은 로그 함수의 정분선이었고 이거는 지수 함수의 정분선이었던 거죠. 여기 함수값이 1이었다는 것까지 알았다. 자, 역함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둘을 봤을 때 둘은 원점 대칭인 녀석이니까 여기서 지수로 갔다가 로그로 갔으니 여기서는 얘를 받아서 다시 지수 로그 잡고 그 다음에 이 제한 변역 생각하면서 여기가 이쪽이 아래쪽이 F고 위쪽이 G였다 따져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어디를 집어넣을 것인가 교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1보다 왼쪽에 있고 2보다 왼쪽에 있구나라는 건 함수값 대입으로 찾으면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특정학교에서 대1고죠. 똑같이 문제를 냈었는데요.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y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있고 y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포인트인데요. 이건 좀 제가 자세히 좀 써볼게요.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가. 자, 이것과 1이 되는 x를 구하겠죠. 그 x를 구할 텐데 그 교점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는 뭐 마이너스 6을 얘로 나누게 되니까 자 6이 되고 1 더하기 로그 2의 n이다. 뭐 잡을 수 있는데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0 이상입니다. 0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n이 커질수록 6이 커지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작아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이 커질수록 게다가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가 1 이상이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고 그 다음에 절편이 7쯤 되는데 7쯤 되는 y절편에서 이게 직선이 이렇게 갈 텐데 여기가 교점이 될 텐데 여기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점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교점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얘가 1의 오른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를 물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은 뭔가 추론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F2를 구하려면 알파가 뭔지 알아야 되죠. n이 2일 때. n이 2일 때 알파는 정확하게
3입니다. 3이 되기 때문에 이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F2는 3에서 1까지 거리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렇게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fn이 1 이상을 만족한다. fn이 1 이상이다. fn이 1 이상이다라는 것은 일단 알파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알파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그때의 fn은 알파 마이너스 1일 거고, 그것이 1 이상이 되라는 얘기는 교점인 1 더하기 로그 2n의 6이 2 이상이 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넘겨줘서 3 1 더하기 로그 2의 n, 그러면은 1 넘겨주고 2까지 보내주면,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 잠깐만요.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2의 2승이 4죠. 2의 2승이 4입니다. 자, 이거 풀 때 이거 분리하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이제 로그 2의 2n을 이렇게 쓸게요.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4개가 나옵니다. 일단 이때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알파가 1보다 왼쪽에 있다면 그때는 fn이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1 이상이 되어라. 그 얘기는 알파가 0 이하가 되어라는 얘기인데, 알파가 0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직선의 길기는 음수기 때문에 교점이 0의 왼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까지가 이제 무난한 얘기였고요. 이제 디귿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귿을 해결해야죠. 디귿을 해결하면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교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땐 어떻게 돼야 됐는가? 그러면 fn은 알파 마이너스 1인데 거기서 또 1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이 fn인데 거기서 또 1을 빼야 된다. 그것이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 이거 2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보다 오른쪽만큼 간 게 얼마냐면 3분의 8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든지 알파가, 아니면 1로부터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가면 3분의 4. 그런데 알파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에 있을 때겠죠. 알파가 저렇게 존재할 때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거를 저는 이제 누구부터 할까? 누구를 먼저 할까? 얘를 먼저 합시다.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첫 번째 계산부터 해보면 1보다 오른쪽에 있고, 알파 이제 씁시다. 로그 2의 2n 알파, 그리고 그게 3분의 4 이하.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 주면은 로그 2의 2n이 6보다, 그리고 얘네들이 위치 바꾸면 4분의 3, 6 곱하기 4분의 3이 얼마인가? 6 곱하기 4분의 3은 2분의 9일 겁니다. 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2를 보내주고 또 2로 나눠야 되니까 2의 2분의 7승 이상, 그 다음에 2의 6승 2로 나누면 2의 5승 이렇게 되겠죠. 자, 나 얘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값이 잘 모르겠어서 2의 7승은 a제곱, 근데 2의 7승이 얼마쯤 되냐면 128. 128이면 a는 11. 얼마겠죠. 결국 이 얘기는 12 이상 32 미만이란 뜻이죠. 32 미만. 32 미만이니까 이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때 n이 20개가 나오는구나. 교점이 이쪽에 존재할 때 n이 20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니은의 범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니은의 범위에 있을 때는
3분의 8 이상이라고 했으니 3분의 8 로그 2의 2n분의 여기 3분의 8 서로 위치 바꿀게요. 위치 바꾸면 6 곱하기 8분의 3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n이 커진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랬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1을 넘기 전 단계예요 아직. 자 이거는 이게 얼마야? 4분의 9? 그러면은 2의 4분의 9 2의 4분의 9인데 다시 2로 나누게 되는 거 이해한데 그러면 이게 4분의 5 뭐 2점 얼마겠죠? 그래서 이때는 n이 두 개밖에 없겠구나. 1, 2 두 개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그렇게 했으면 거기까지 했으면 자 교점이 직선과 y는데 교점이 1의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가 직선이 이렇게 갔고 지성수가 이렇게 갔던 건데 요점이 A였고 여기 B였고 물론 뭐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만요. 자 여기는 0보다 크고 1 이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FN은 여기가 1이었고 1 빼기 알파가 FN이고 거기서 다시 1을 뺐다. 그것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알파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2 이상이다. 그냥 3분의 2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3분의 2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 교점은 로그 2의 2n이었고 그리고 1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뒤집읍시다. 뭐 위치 바꾸고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면은 로그 2의 2에는 2, 3, 6 이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내면 잠깐만 보내면은 이게 얼마지? 9인가요? 9네요. 6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9 이하고 얘가 여기로 가면 6 이상이다 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6승 보내서 2로 보내면은 64, 3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9승에서 2로 나누면 2의 8승 2의 8승은 256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n의 개수는 256 빼기 32 더하기 1인 225 그럼 225 245 247 그래서 틀린 건데요. 변별력이 좀 있는 문항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대1부에서도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이고 그때 이 직선과 y는 1의 교점을 구해봤을 때 이 교점의 특징은 n이 커질수록 점점 왼쪽으로 간다. 그러므로 1을 넘기 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야 되고 1을 넘은 후를 생각 한번 해야 된다. 그때 계산의 정밀성이 필요하다. 충분히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가 이제 교점이 이거 축소해서 보면 되나?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보면 이 문제는 충분히 그 고3 공통 분야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서 이 교점이 1의 전후로 배치될 수 있음을 생각하는 부분이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말이죠. A, B를 2대1로 외분한다. 자, 이런 문제 내분 외분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 내분하는 점의 이름을 제가 만약에 C라고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분을 하든 외분을 하든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어진 두 점과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이 세 녀석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거 계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계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세 점은 일직선에 있다. 그런데
A로부터 멀리 있죠. A로부터 멀리 있으면 A와 B가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C가 이쪽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었으면 C는 이쪽에 있었을 겁니다. A와 B로부터 이렇게 숫자가 크면 그러니까 C는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B를 거쳐서 넘어가 있을 것이다. 숫자를 보고. 그러니 여기가 C가 됐을 것이다. 근데 2대 1이다? 뭐 중점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A 좌표가 A, 로그 4에 B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로그 8에 참 계산하기 힘들게끔 이 뭐야 이게 4제곱근인가요? 4제곱근 27에 4분의 1. 이건 좀 정리를 합시다. 이거 정리하면 로그 2에 3분의 그 다음에 3에 3승에 4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B는 이제 A와 C의 평균점이니까 이 C의 X좌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A와 C X좌표를 합했을 때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X좌표는 2-A,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식이 되어야겠다. 마찬가지 논리를 쓸 건데, 또한 얘와 얘의 합은 얘의 2배다 이렇게 되겠죠. 얘의 2배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의 2배다. 얘와 얘의 합은 얘의 2배다. 그러면 2분의 1 로그 2의 3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b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직선 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직선 위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와 얘의 합이 얘가 돼야 되니 얘의 2배가 되니까 2B-A로 2B-A가 되어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의 평균이 얘가 되죠. 똑같은 논리로 2D-C로 써라. 이 얘기를 생각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생각해달라는 얘기다.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C가 어디 위에 있다고 했냐면은 곡선 위에 있대요. 저기 로그 함수 위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위에 있다고 하니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함수 값은 2분의 1에 로그 2에 b분의 3이고요. 함수 값은. 그리고 자,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4는 다시 2의 제곱이니까 이거 쓸게요. 이제 뒤집을 거니까 마이너스도 없앱시다.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뒤집을 겁니다. 자,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대입한 거 맞죠? 제가 맞게 대입했습니까? 3-x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3-a가 아니라 3-x에 대입할 거니까, 자, 다시 자, 마이너스는 주었다 생각합시다. 2도 바깥으로 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줘가지고 뒤집었어요. 이제 x를 넣겠습니다. x는 2-a입니다. 이렇게 2-a 이렇게 두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밑도 같고, 그러면 얘랑 같아야겠네요. 제가 같아야 되니까 b분의 3이 a분의 1입니다. b분의 3이 a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지금 참 힘들게 주네요. b는 3배의 a 플러스 1이다.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양변 A, B 자연수라고 하니까 B로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면 아니다. 2의 n승 A로 나누는 게 편하겠습니다. A분의 B 2의 n승 또 32 곱하기 A분의 B 미치 2인 로그를 잡을게요. 미치 2인 로그 잡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 더하기 로그 2의 a분의 b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한 n이 뭐라고 나온 거지? 모든 원소의 합이 25다? 모든 원소의 합이 25다. 근데 여기 지금 차이가 정확하게 5죠, 지금. 차이가 5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얘는 자연수고요. 여기가 m 플러스 1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m 플러스 4까지 가겠죠. m 플러스 4까지 가겠죠. 왜냐면, 이게 어떤, 뭐, 숫자, 어떤 값 a라고 하면은 여기가 5 플러스 a잖아요. 5 플러스 a.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2, 그럼 여기는 뭐 6.2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2부터 뭐 6까지 정확하게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결국 얘와 얘의 차이가 5개이기 때문에 정수는 많아봐야 5개입니다. 5개예요. 근데 시작 정수를 m이라고 했으니까 끝 정수를 m 더하기 4라고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5개의 합인데 2분의 항수의 첫 항 끝항을 하면은 2m 플러스 4. 그게 지금 문제에서 25. 그러면 5, 5, 25. 그럼 여기가 10. 그러면 m은 지금 얼마인가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2가 돼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보다 클 거니까. 2가 돼도 돼요. 2가 돼도 되고, 근데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7 이상이 되죠. 실제로도 여기가 7이 되는데 7 이상이 되고 8보단 작게 되니까 이거 맞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만 쳐다보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아까 전에 B 찾았죠? 이제 이것때 넣어서 계산 마무리 작업을 해야죠. 자, 이제 해야 됩니다. 계산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양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2를 양쪽으로 보내버리면 4 이상 a분의 3a 플러스 3 그리고 8 그러면 4a 8a 그러면 넘겨주면 5분의 3보다 크고 3 이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의 a가 1이면은 b가 얼마입니까? 3이 6이고 a가 3이면 4, 3, 12가 돼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이 값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고1 수학 과정을 조금 통합해서 좀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합해서 좀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 외분 얘기를 했다. 외분 얘기를 했으면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요 좌표와 요 좌표를 통해서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여기 표현했다시피 여기 x좌표가 a고 여기가 b면은 얘 x좌표는 2b-a가 돼야 얘네들의 합이 얘가 되겠다. 그런 걸 이용해 달라는 얘기죠. 얘네들을 통해서 외분점 위치를 찾고, 근데 그 외분점을 찾았는데 그 외분점이 이 함수 위에 있다고 하니 이 녀석과 이 녀석 얘죠. 그리고 이 x좌표였던 얘를 대입해서 같다는 걸 이용하면 a, b 조건식이 나온다. 그 다음 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 자, 뭐 과거 2학년에 28번의 전형적인 문제치고는 그래도 변별력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문항까지 하고 이제 삼각함수 쪽으로 갈게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m승 딱 봤을 때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얘는 0과 1 사이입니다. 어쨌든 지수함수예요. 그걸 뭐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뭐 강조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때 그러면 여기가 같다가 아니라 오른쪽이 크다고 써있나 지금? 왼쪽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등식의 반전이 생기죠. m이 10-2n 이하가 된다. 왜? 위치 0과 1 사이니까. 자, 그러면은
m 더하기 2n이 10 이하가 된다. 얘가 결정권을 쥐고 있죠.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n이 1이면 m은 8 이하다. 이제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2씩 뚝뚝 떨어질 겁니다. 8, 6, 4, 2. 결과적으로 얘네가 순서성 개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20개의 순서성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 질 수 있죠. 삼각함수는 세 문제 정도를 풀 건데요.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삼각함수고 한 세 문제 정도를 풀 생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가 12이고 여기가 4라는 거 알았으니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뭐냐는 질문인데 왜 반지름 길이를 줬을까? 그리고 왜 4와 관련된 숫자를 줬을까를 생각하면 문제가 다소 쉬워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8이 돼요. 루트 3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2대 1대 루트 3, 즉 얘에다가 루트 3배를 곱하면 되더라. 같더라. 여기를 인터널 센터라고 쓰고 이 부분만 따로 빼주면 지금 이렇게 빼주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다. 2대 1대니까 여기 60도죠. 60도. 그러니까 여기가 120도가 되는 겁니다. 관심 있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60도죠. 이게 중요한 거였죠. 60도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60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를 좀 모르잖아요. 여기를 모르고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두 변과 끼인각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키는 각시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키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4 더하기 x고 여기는 12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였고 여기가 20도가 되는 거니까 12 더하기 x를 구하는 과정처럼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16의 제곱에 얘가 되고 코사인 60도. 그럼 여기 그냥 16이라 쓰면 되겠네요. 2 곱하기 16 곱하기인데 뭐 코사인 60 돼가지고 사라질 테니까. 자, 그러면은 x제곱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써주면 144에 24x 16의 제곱은 256 그리고 4, 4, 16 2x 나오고 그 다음에 64 나오고 16x 그래서 x에 관한 정리하면 32x가 64가 됩니다. 그래서 x는 2가 되죠. x가 2가 됐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16, 12, 4 그렇게 해서 맞게 계산한 건가? 잘 봐야죠. 자, 16에다가 14죠. 그리고 14고 여기는 6이 되죠. 그러면은 36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문제에선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닮음이란 거예요. 닮음. 이거는 뭐 원주각 중심각 때문에 그렇죠. 원주각 막곡지가 이용하면 될 텐데. 그런데 왜 기리비를 줬는가? 그거 쓰라는 얘기죠. 지금 3대 4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3대 4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EX,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요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요 얘기까지 썼습니다. 원에 내접한 사각형 혹은 삼각형에서 몇 대 몇 나오면 닮음수라는 얘기예요. 닮음. 원주각 이용해서 닮음수라는 얘기다. 그러면 보이는 것부터 기록을 해서 어떻게 쓸지 생각해 봐야죠. 일단 ABE와 DCE가 닮음입니다. 위쪽도 보이니까 위쪽도 대충 보이니까 그러면 또 누가 있나 자 일단 씁시다. ADE는 BC이다.
C다.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가 60도예요. 60도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반지름 길이 1이라고 줬고, 그러면 저는 BD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사인 60도 대 BD 길이는 지름. 그러면 일단 BD 길이는 루트 3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BD 길이 루트 3인 것까지 알겠습니다. 당장 쓸 건 아니라서 천천히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될 텐데, BED가 3대 4라는 거 어떻게 쓸 거냐? B를 어떻게든 뽑아내자. 자, B를 어떻게든 뽑아내자. 일단 눈에 보여서 B부터 뽑아냈습니다. B 대 CE. 그리고 그것은 AB 대 CD. 아직 모르겠습니다. AB 대 CD. AD가 AB, CD. 그러면은 이번에는 AB, CD 맞나요? A, B, C, D. 맞네. 그러면은 이제는 AD 대 AD에 해당되는 거는 BC라. BC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DE 좀 나왔네요. DE C 일단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된 게 뭐가 있을까? B는 아까 전에 뭐라고 썼지? B는 3X. 그 다음에 C는 모르고 AB는 3X가 아니라 B는 3A라고 썼죠, 제가. 그 다음에 AB는 일단 X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CD는 또 모릅니다. 그 다음에 DE는 4A라고 썼고 CE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AD는 EX라고 썼고 BC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면 C 곱하기 X인가? C 곱하기 X는 CD 곱하기 3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한 CE 곱하기 EX네요. 그럼 CE 곱하기 EX라고 하면은 4ABC 즉 EABC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여기가 포인트구나. 여기가 포인트였구나. 여기가 이렇게 포인트였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봅시다. 여기죠, 여기 CD 대 DC12를 알 수 있네요. DC12. 자, 왜냐면은 3CD가 EBC니까 그런 거죠.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 BC 대 CD가 3대 2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 각 알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D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X라는 문자는 썼으니까 그래서 BD를 3Y, CD를 2Y 이렇게 써버려요. 여기를 3Y, 2Y. 근데 여기 끼인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BD 길이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딱 적용하는 겁니다. 삼각형 이제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버리면 아까 BD 길이가 루트 3이 되었으니까 루트 3의 제곱은 9y 제곱 4y 제곱 2 곱하기 3y 2y 코사인 그러면은 여기는 7y 제곱 그러면 y 제곱은 7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x도 한번 써봅시다. x도 써보면 4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x 코사인 120도. 그럼 얘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 x제곱 y제곱 다 똑같네요. 다 똑같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x 곱하기 사인 120도.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3y 2y 6y 제곱에 똑같이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3, 2분의 1, 2 루트 3, x제곱? x제곱이 뭐였지? 7분의 3. 따라서 7분의 6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막연할 수 있긴 한데요. 굉장히 막연할 수 있긴 한데 원에서 몇 대면 얘기가 나오면 닮은비니까 닮은 삼각형에서 이거를 찾는 것이 좀 어려웠다.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전 영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해설 영상을 찍긴 했는데요.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fhx, fhx 합성함수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보면은 x자리에다가 1차함수 넣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이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g 2분의 3는 마이너스 1이고 그게 요 자리에 들어가니까 일단 가족권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걸 묻고자 하는 것이고 AB인 자연수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실근의 합과 관련된 얘기예요. 얘가 중복적으로 사용되지만 목적은 다르다. 첫 번째 가족권을 만족시키려면 코사인이 제곱변이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b-a는 ab 자연수인 거 생각해보면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a가 1일 때 홀짝성이 어떻게 될까를 왜 따져야 되냐면 홀짝성을 따져줘야 파이 b에서 b가 짝수면 그냥 코사인 파이 ax가 되고요. b가 홀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ax가 되기 때문입니다. b가 짝수라면 코사인 파이 ax가 1과 만나는 녀석을 따지면 되는데 주기가 a분의 2예요. 1과 만난다? 그러면 첫 번째 0일 때, 그 다음에 a분의 2일 때부터 시작해서 a분의 4a일 때까지 총 2a 플러스 1개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b가 홀수라면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ax가 되고 그러면 코사인 파이 ax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a분의 1, a분의 3 이렇게 가서 a분의 4a 마이너스 1까지 총 2a가 돼서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b 빼기 a는 1이고 b가 짝수고 b가 홀수인 건 알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에 대한 처리를 이제 할 건데요. 여기를 할 건데 얘를 보면은 지금 b가 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1 빼주고 얘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0 이상이고 1 이상인데 최대가 1, 얘가 1 이하니까 1일 때고 그 1일 때라는 건 이미 여기서 구했었던 x들을 합하라는 얘기죠. 이 x들을 합한다. 그럼 a분의 2부터 1부터 2a까지 공식을 써서 봤더니 뭐 이렇게 처리할 거 처리하고 봤더니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면 약분하고 하면 2 곱하기 28이 돼야 되는데 홀수가 28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생각했었던 이쪽에서 b-a가 0이라면 그러면은 ab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쓰고요. 오른쪽 0이 됐고 그 다음에 파이 ax의 파이 a인데 어찌되었든 a가 홀수든 짝수든 간에 부호만 결정할 건데 0이 되니 그냥 코사인 파이 x가 0이 될 때만 따지면 돼요. 근데 코사인 파이 x가 0이 될 때는 a분의 2가 되기 전까지 2개 그러면 a분의 4a까지 매 순간 한 주기 돌 때마다 2개씩 돼서 짝수계가 됩니다. 4a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이제 남은 것은 b-a가 마이너스 1일 때나 남았습니다. b-a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것은 a-b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a-b가 1일 때에는 ax 플러스 b가 a-1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상태였고요. 이거 그대로 두고 이제 뭐 여기 b였으니까 자 실근의 개수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자리가 b였는데 a가 짝수, b가 홀수. b가 짝수라면 그러니까 b가 홀수.
B가 홀수면 A는 짝수. 어쨌든 여기가 홀수라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플러스 1이 돼서 앞서 계산했었던 이때 근의 개수가 2 플러스 1이란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짝수라면 코사인 파이 AX가 마이너스 1인데 이땐 실근 개수가 짝수게 나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의 홀짝성은 잡아놨고요. 잡아놨고 그 잡은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거 실근의 합 얘기를 할 건데 여기를 보면 A가 자연수니까 좀 묶어주고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값은 가능하게 마이너스 1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냐 아니면 1이냐.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아까 전에 이게 B가 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내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거는 지금 맨 처음에 계산했을 때 안 되는 거 확인됐었죠. 안 되는 거 확인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는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어떤 함수값을 댔을 때를 보면 근이 자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의 2배 그 다음 여기서는 a분의 3의 2배 이런 식으로 쭉 짜서 쭉쭉쭉쭉 계산합니다. 그러면 1, 3 요거 계산하는 법 여기 n이면 n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2 곱하기 2a-1이면 2a의 제곱이 되죠. 2a의 제곱이 됩니다. 분모 a 있고 그러면 약분하고 8이니까 a는 7이어야 되는데 a는 짝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안 되니까 1밖에 안 된다. 1일 때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나와서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S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요때네요, 요때. 이때 A분의 1, A분의 3 이렇게 가겠네요. A분의 1, A분의 3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2 곱하기 2A니까 2A의 제곱이죠. 분자들은. 분모는 A고. 그러면은 4A, 56, A는 14. 짝수 맞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A가 14라는 걸 찾았고 A가 14라는 걸 알았으니 B는 13일 거고요. A가 14라는 거 알았으니 B는 13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지금 1일 때를 계산한 거잖아요. 얘가 1일 때. 그리고 여기는 지금 14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게 B였으니까 14라는 거 알았고 13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이고 14로 나눠준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겠다. 이 문항은 난이도가 꽤 높은 문항입니다. 쉽지 않은 문항이긴 해요.